절각에 모실 뻔했는데 부시 명당으로 모셨습니다. 이 집에 고조까지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요. 모두 무기입니다. 조모도 무기고요, 부친 무기고. 그런데 모친은 살아 계시는데 요 예정지입니다. 둘레석 원형으로 둘레석에가 잘 해놨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절각에 걸렸습니다. 2024년 5월에 천연지 규제공소 유튜브 구독자의 감정 의뢰가 왔습니다. 고조 부모에서 부친까지 모두 무기입니다. 모친은 1923년생으로 영원에 계셨습니다. 모친 예정지는 부친과 상분인데 원형 대리석으로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감평 결과 절각입니다. 그 모친이 계시는 모친 예정지인 그곳에는 지기가 없고 증조모와 조부가 계시는 곳에 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21일 날 모친이 103세로 졸하시어 한 곳에 4대 합봉을 하고 그 소점료 대가로 부시 자리 수십 평을 분할하여 받기로 했는데 4월 2일 날 분할 청약을 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땅으로 하고 계약서를 쓰면 외상도 됩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풍수에 관심이 없었다면 모친을 그 절각에 모셨겠죠. 그러면 이 집안에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부시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 안 가죠. 귀는 놔두고요. 부만 설명하겠습니다. 귀 ABC, 부 ABC, 여기 귀족입니다. 이 나머지 뭡니까? 별 3개, 그 다음에 목사, 부구사, 시장, 군수, 이거는 귀족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농경시대 백석군이지요. 요즘 말하면 부채 없이 순자산 100억에서 999억까지가 부시입니다. 그럼 순자산 1000억에서 999억에서 1억을 더하면 1000억이죠. 1000억에서 9999억까지가 천석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 조단위가 만석구입니다. 만석구도 그냥 만석이 아니고요. 저 보성에 가면 박팔만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8만석에 했다고 박팔만이라고 합니다. 만석도 9999만석이 있습니다. 이게 재벌이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는 2025년 3월 21일 날 별세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과 증조까지, 그래, 그분의 증조, 그래, 현재 상주에는 고조죠. 고조, 증조, 조부모, 부친과 모친, 이렇게 8분을 한꺼번에 모셨습니다. 전에 별 사신 분들은 칠승판에 모셨고요. 모친은 화장회가 끌에 모셨습니다. 8분을 모셨는데 여기가 부시 자리입니다. 이게 주위 환경입니다. 여기 벽호등입니다. 한 집안을 일으키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조상을 관리하기 귀찮다고 화장하에 뿌리거나 벌초기 힘든다고 화장하에 한 곳에 모아 땅에 한산 파고 묻습니다. 비가 오면 푹 젖고 겨울이면 꽁꽁 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겨울이면 난방을 합니다. 불효도 이런 불효는 없습니다. 벌초 안 해도 되고 성묘 안 해도 되며 제사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사 모시지 않아도 잘 살지요. 조상산소 밑에 살면서 벌초하고 떡짐지고 묘사 지내는 자보다 평생 한 번도 오지 않은 서울내기가 더 잘 삽니다. 조상을 명당을 모시면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다. 남이 빼앗지도 못합니다. 농경시대에는 부를 자식 있게 물려주면 3대는 갔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투기성과 사기꾼이 많아 수백억 수천억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부시 등급에 내가 묻히면 고성까지 100억에서 999억의 부자가 납니다. 귀시 등급에 내가 묻히면 시도지사 국회의원급의 인물이 납니다. 면석이나 초등생생 하나도 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큰 영광이 아닌가요? 조상비를 땅에 모시면 황금 덩어리보다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화장해서 뿌리면 바보가 아닌가요? 내 친인척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장은 명당 한 자리에 한두 명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면 수십 명이 들어갑니다. 2층, 3층으로 모시면 몇백 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6대 장손입니다. 귀시 부비에 지름 약 6m 정도가 있습니다. 가로 3m, 세로 4m 안에 한 사람이 가로, 세로 높이 각각 50을 주면 한 층에 48명이 가능합니다. 지하 2층, 지상 1층 하면 144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 200년 쓰겠죠?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선에 시도지사 국회의원급에 수천억 부자가 줄줄이 나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상을 화장하여 땅바닥에 한삽하고 묻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명당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흉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화장해도 똑같습니다. 천인지 귀족 풍수 190번째입니다. 출세를 하려면 명당을 차지하십시오. 명당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동물도 명당을 찾는데 인간이 명당을 찾지 않는다면 바보죠. 우리나라는 겨울에 서북풍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찬바람이 불면 바람막이가 있는 언덕 아래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서북이 막힌 산 아래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지가 멀면 시간이 허비되고 고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 들판이 있어야 하고 농사에는 물이 필요하니 강인의 하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농경시대의 명당 개념입니다. 그러나 산업화된 지금은 다릅니다. 1960년대까지도 허허벌판이던 서울 강남이 지금 금사라의 땅이 되었습니다. 어떤 풍수고서에도 서울 강남이 명당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은 서북향이라 한강을 건너는 서북풍을 막을 수 없어 마을을 형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축 자재가 좋아 바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철역, 기차역 등이 생기면 허벌판에도 역세권이라고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요즘 사람이 사는 명당은 교통 좋은 곳이 최우선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물자가 모이고 돈이 모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묘지는 다릅니다. 발복이 있어야 합니다. 한양도읍터가 명당이라서 그 안에 아무 곳에나 묘를 쓴다고 모두 발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터가 명당이라고 그 집 안에 수십 개의 묘를 쓴다고 해도 그 묘가 모두 발복하지 않습니다. 묘지는
그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불과 한 2,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통 풍수들은 공원묘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모묘에서 2km 떨어진 곳에 산봉우리가 좋아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묘도 그 산을 보고 있는데 왜 명당이 아닐까요? 그것은 풍수가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묘터는 주위 산천과 바람과 물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주거지 풍수의 견주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당은 교통명당, 따뜻한 양재명당, 땅 색깔이 좋으니까 토색명당, 주변 풍치가 좋으니까 풍치명당, 묘지를 잘 따듬으니까 조경명당, 잔디가 잘 사니까 잔디명당, 주산이 좋으니까 주산명당, 안산이 좋으니까 안산명당, 벽화가 잘생겨 벽화명당, 청룡이 잘생겨 청룡명당, 선익명당, 전순명당 등등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위안을 삼습니다. 풍수들도 이런 것을 하나 찾아내어 상주를 위로하고 자신이 명당 잡았다고 자랑합니다. 이런 것은 명당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소리일 뿐입니다. 발복이 없으면 명당이 아닙니다. 천인지 귀족풍수 박인호가 말하는 명당은 시도지사 국회의원 이상, 순자산 100억 이상을 말합니다. 이런 인물이 나는 곳이 들이 귀족입니다. 면석이, 농협석이, 초등선생만 되어도 명당 발복했다는 그런 자는 노점상 풍수입니다. 사기꾼들이 많아요. 풍수는 하려면 백화점 풍수를 하세요. 천인지 귀족 풍수가 말하는 명당의 지기는 어떻게 찾으며 그 크기는 얼마나 큰가라고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전통 풍수들은 지기가 산맥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명당 지기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지름이 작게는 2m도 있습니다. 김덕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부모묘가 그렇습니다. 부친묘입니다. 지금은 이상했습니다. 큰 것은 한 5, 6m도 있습니다. 지름의 크기와 부엌의 등급은 무관합니다. 영의정 김유계의 조부 김비묘는 절각인데 같이 상분에 있는 부인묘는 귀A 등급입니다. 같은 상분이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눈으로 보는 전통 풍수들은 3000년 후에도 이런 것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청풍김씨 김비묘역에서 지기가 있는 곳과 절각이 있는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편 김비고요. 여기는 부인, 두 분인데 한 분 여기 계시고 한 분 여기 계십니다. 근데 이 묘는 흉지의 절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절단 났습니다. 근데 이게 명당이라고 이 집은 뭐 정성 판서가 났어요.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의정 김육 선생의 할아버지 묘 김비 선생 묘입니다. 이 묘는 아마 풍수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와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기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 가죠. 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정중심이죠. 그렇죠. 그럼 이쪽 90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 들어가죠. 거의 중심이죠. 여기.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지기가 있느냐? 여기까지. 그럼 두 분 총무는 두 분 계시거든요.
충분히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이쪽 윗면을 해보겠습니다. 자, 찌개 한번 보겠습니다. 없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없죠? 그럼 절각이는 잡고. 들어가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하죠. 다시. 예. 들어가죠? 예. 내 손목 안 꺾었죠? 예. 들어가면,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아이고, 또 미안해서. 인사하시고. 있으시니까 올라가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여기로 들어왔죠? 그렇죠? 예. 여기로 가죠? 예, 저가 그래서 한쪽은 명당이고 한쪽은 정각이고 그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 있죠, 그저 뭐고 아들이 형제 우자입니까? 얘가 장남이거든요. 이 장남이 흥자 우자인데 31에 가셨어요. 저 부인은 39에 가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형제인데, 31, 25, 22, 이 맏며느리는 39에 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아들들은 생결 연대도 없어요. 예. 이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여 밑에 여 전부 다요. 전부 여 보면 생결 연대 없습니다. 생결 연대 없다고 하면 공공했다는 거죠. 일찍 적어가지고 자식들이 모르는 거라,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리 이 할머니가 여 두 분인데, 그러면 할머니한테 두 분이세요? 예, 두 분인데 저 밀양박 씨하고 그 두 분인데, 그러면 첫 부인이 일찍 별세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부부인하고. 그래 첫 부인이 그러면 남편보다 먼저 별세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길과 흉이 공존하는 데예요. 그러나 우리 형기풍수로 똑같죠? 그렇죠. 형기풍수로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기풍수는 이쪽 올라와 보세요. 앞에서 명당과 흉지의 동영상을 같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명당의 조상을 모시면 정승 판서 재벌도 납니다. 그러나 흉지에 모시면 사람 죽고 부도 나고 질병, 관제, 불구자손이 태어납니다. 한 집안을 망치게 됩니다. 명당의 발복이나 흉지의 영향은 망자의 고성까지 이어집니다. 명당은 명당대로 발복을 하고 흉지는 흉지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천인지 귀족풍수 박인호의 직위풍수론을 설명드립니다. 천인지 귀족풍수 박인호의 직위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땅이 있어요. 둥그렇게 이렇게 직위가 올라오는 데가 있고 어떤 기운이 90도로 이렇게 꺾여요. 여기 꺾이는데 시신 걸리면 안 됩니다. 여기 절각입니다. 꺾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 꺾이면은 사람 죽고 부도 나고 이혼하고 질병 생기고 관제 구설이 생기고 불구자손 출생하면 이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집에 참 불구자손 하나 태어나 보세요. 평생 고생이죠. 그 나머지는 무기, 지계가 없다는 무해무덕하다 이 말이야. 그냥 시신을 감춰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무해무덕한 데서도 무기에서도 1급 공무원, 삼성장군, 판검사 수십억 부자가 납니다. 서울에서 집 한 채 가 있으면 수십억 되지요. 그 사람들 다 명당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귀족은 시도지사 국회의원 이상이나 순자산 100억 이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천인기 귀속풍수 박인호의 부귀 등급 분류표입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 E, F 뭐 이렇게 여러 등급이 있는데 직위가 있는 것도요. 근데 A, B, C만 귀족입니다. 자, A등급은 뭐냐? 정성, 해동 18년,
해동 18년, 동국 18년 하기도 하는데요. 해동이나 동국이라 우리 옛날 조선을 말하죠. 신라 말 최천 선생부터 구한말까지 대유학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등 꼭 이 사람만 해당되나? 아닙니다. 이에 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명조식 선생은 여기 해동 18년은 안 되고 그분은 과거 급제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지금 그 남명학은 세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어떤 등급이냐? 찬성. 지금 말하면 우리 오부요인입니다. 총리, 그 다음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이 사람들입니다. 어떤 풍수들은 총리를 조선조의 영의정에 비유하는데 그거 잘못됐죠. 그 다음에 참찬, 찬성과 참천은 조선조의 의정부에 있었고요. 판사는 임금 밑에 있었죠. 직속이죠. 거기 요즘 장관급입니다. 한성부연, 요즘 서울시장이죠.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원래 검찰총장은 이거 해당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격을 높였죠. 조선조의 이 대상원입니다. 조선조의 이 대상원을 왜 여기 C급에 종2품이 나왔느냐? 판사는 정2품이거든요. 대사는 종2품인데 왜 나왔느냐? 대상원을 판사급으로 두면 다른 판사들이 이 손아귀에 들어가죠. 그래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거예요. 조선소 관찰사, 지금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경찰청장이죠. 왜냐? 이 관찰사가 옛날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됐죠. 우리 조선조 인구 한 1000만 잡으면은 지금 5천만에 5배 늘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늘어 3번을 하는 게 서로 권력을 나눠 갖는 거예요. 국회의장, 청장, 이거 뭡니까? 각 부의 청장 있죠. 조달청, 무슨 참 있고, 그 다음에 참모총장, 각군 참모총장, 별 4개 참모총장들 하죠. 호법원장, 지금은 여기 해당됩니다. 그 나머지는 1급, 2급, 3급 공무원이 있는데요. 목사, 부사하면 대단한 줄 아는데 정사 한 품입니다. 고시 합격하면요. 3급 공무원 대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부 A가 옛날 만석권입니다. 만석이 아니고 만석권 하면 만석, 10만석, 100만석, 1000만석도 해당되죠. 저 박팔만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8만석을 해가지고 박팔만이에요. 이 재벌입니다. 옛날 천석, 수천석, 지금 말하는 순자산 수천억, 백석군, 지금 순자산 수백억, 백석군도 999석까지 백석군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명당 직위를 어떻게 찾는가? 엘로도 한계를 찾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180도 훑어보면 지게가 있는 방향으로 엘로도가 멈춥니다. 앞에서 보셨죠? 그 엘로도가 멈추는 방향을 90도 되는 방향에 가서 또 180도로 훑어보면 처음 찾은 곳과 90도로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기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서 밖으로 나오면 엘로도가 끊기는 지점이 지기 경계선입니다. 그 안에는 귀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그 등급이 각각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 등급을 찾는 방법은 내 손안에 있어 설명드려도 이해를 못합니다. 무기의 조상을 모셔도 7공무원, 삼성장군, 판검사 수십억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매우 어렵습니다. 뒤에 것만 되어도 좀 쉽습니다. 무기에 3-4대 연속으로 들어가면 그 후손들은 대체로 최하류측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흉지인 절각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망, 부도, 질병, 이혼, 관제, 불구자손이 나는 등등 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발복이든 흉이든 그 영향은 고성까지 갑니다. 이 흉지인 절각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듭니다. 특히 흩어진 조상을 한 곳에 모셔 늘어놓는데
절각에 걸릴 수가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신안동 김씨 그 묘, 김범묘라고 조선 8대 명당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귀해입니다. 아들도 귀해이고 손자도 귀해예요. 두 대 건너서 17세에 가면 김수황, 영의정, 김수황도 귀해입니다. 이거 보세요. 문과급제자 뭐 130명 났고 형참, 우의정, 좌의정까지 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형제 영의정 났죠. 여기는 부자 영의정 났죠. 이렇게 났어요. 자, 몇 명이나? 몇 자리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죠. 자, 그러면 이분의 묘에 가면 이분 후손이 또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면 이분에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영의정, 김수황이 귀A였죠. 요번까지 네 자리였죠. 5, 6, 7, 8, 9자리입니다. 이러니까 조선말 후기에 뭐 60년간 세도 정치를 하죠. 자, 보세요. 이 아버도 사약 받았고, 여도 사약 받았고, 여도 사약 받고, 여는 옥사했어요. 이래도 이렇게 번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귀A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영의정, 영의정, 영의정. 좀 형형열이죠? 영의정, 좌의정, 공참, 참판. 여기도 뭡니까? 영의정, 좌의정, 영의정, 대제학, 우의정, 좌의정. 여 판서 같은 거는 명함도 못 되겠죠? 내가 늘 말하죠. 고선까지 발부간다고. 자, 이분의 고선까지 아들, 손자, 증손, 고선 다음에 없지요? 이분에 보세요. 아들, 손자, 증손, 고손. 그 이유는 없어요. 이분은 아들, 손자, 증손. 왜 그러면 이 고손 없느냐? 내가 평소에 늘 이야기하죠. 고손까지 발로 가는데 가끔 증손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분도 아들, 손자, 증손, 고손, 5대손 있지요. 참판. 그럼 이건 어디서 넣느냐? 왜 이 발록이 아니냐 하는데 요 중간에 요걸 내가 조사를 못했어요. 요 조사만 분명히 C급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2대 만석을 한 경주 최부자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1대 부자가 최진립 이어른입니다. 그 아버지 할배, 할아버지가 부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첫 번째 만석군 부자가 됐어요.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죠. 여기요. 11대. 근데 이분은 12대예요. 11대까지는 만석군인데 이분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법인을 청산하면은, 법인이 청산되면 부도 나거나 뭐 어디 가나 청산을 하죠. 그럼 이분은 청산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분들이 이 어른이 이제 직계로 내려오다가 이 어른에, 여기서 직계로 내려왔는데 이 어른은 구촌인가 열한촌에서 양자를 했어요. 구촌설도 있고 열한촌설도 있는데 내가 족보를 확인 못했어요. 했는데 이 어른이 양자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들었는데 이 어른이 또 A의 명대 7대 부자입니다. 부 A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들, 손자, 증손, 고손까지는 요거 부자입니다. 현재 식자 이 어른요. 요까지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경주 최부자나 안동김 씨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삼성도 좋은 자리에 2번 들어갔죠. 제가 환기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삼성이 조금 시들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제가 규명하려고 합니다. 천인지 귀족풍수 박연호는 시도지사 관찰사 이상, 백석군이나 순자산 100억 이상 부자들 500명의 고조까지 조사하여 그 자료에서 부기를 나누고 그 등급을 찾았습니다. 기존 풍수 일은 0.001%도 응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위 풍수를 완성하여 2011년 12월 10일 날 블로그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지금은 800명 정도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1000명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는데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10,000명 중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경주 최보자와 신안동 김씨들이 노력해서 저런 결과를 낸 것은 아닙니다. 묘타발록입니다. 사주팔자와 노력은 절대 귀족이 안 됩니다. 귀족이 되려면 명당을 차지하십시오. 이것이 탈신공 개천명입니다. 흉지란 이런 곳입니다. 어떤 기운이 90도로 꺾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걸리면은 사망, 부도, 관제, 이혼, 질병, 불구자손이 생깁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그 생명을 다하면 썩습니다. 자연은 이런 것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러나 인간만 생명을 다하면 자연에 방치하지 않고 매장 또는 화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90% 이상 화장을 하지만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매장이 주류였습니다. 매장이 주류였던 시절, 사람이 죽으면 일단 땅에 묻어야 합니다. 매장하고 난 후 사망, 부도, 이혼, 관제, 질병, 불구자손 출생 등등 인생살이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흉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절각입니다. 소위 말해서 흉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장 후 불미스러운 흉화가 일어나면 이장을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흉화가 없으면 그 묘지에 대하여는 이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이장을 했다가 흉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장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로 건설, 공업단지 조성, 댐 축조 등등 국토 건설로 이장되는 묘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장한다고 모두 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 미만입니다. 이 1% 미만을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인류가 매장 문화 시작부터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이 흉지를 천인지 귀족풍수 박인호가 2007년 나의 할아버지 묘에서 발견하고 만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하여 지금은 풍수계에서 서서히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100수십 건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천연지 귀족풍수의 지기풍수 원리와 흉진 절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천인지 귀족풍수의 지기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정한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지기가 올라오는 곳입니다. 이것이 명당입니다. 여기에는 부도 있고 귀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급은 각거나 다릅니다. 지기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등급이 높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등급이 없으면 어떤 기운이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꺾여요. 근데 이 꺾이는 지점에 시신이 닿으면은 사망, 부도, 이혼, 질병, 관제, 불구자손 출생 등 우리의 가정사에서 나쁜 일은 전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거 이외에는 무기, 지기가 없다면 여기는 무해무덕하다. 무해무덕하다. 이런 무기에서도 1급 공무원, 삼성장군, 판검사, 수시역 부자도 납니다. 단 귀족, 시도시도 국회의원 이상이나 순자산 100억 이상을 귀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귀족은 무기에서 안 납니다. 그리고 무기에 3대, 4대 연속으로 들어가면 그 후손들은 거의 하류층에 머물게 됩니다. 자, 사망, 부도, 질병, 관제, 이혼, 불구자손 출생 등등의 흉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절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절각이라는 용어는
천인지 귀조풍수 박윤호가 만든 것입니다. 어떤 기운이 90도로 꺾이는 지점에 시신이 걸리면 흉화가 일어납니다. 절각과 절각 사이에 선에 걸리는 경우에는 흉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묘역에서 상분이 있으면 하나는 명당인데 하나는 절각인 경우도 있고 합봉인데도 한 분은 걸리고 다른 분은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묘지는요, 영의정 김육 선생님의 조부묘입니다. 이렇게 상분이 있는데요, 이 묘는 절각이고요, 이 묘는 귀애입니다. 그래서 손자에 영의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의정 김육 선생의 할아버지 묘 김비 선생 묘입니다. 이 묘는 아마 풍수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와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 가죠. 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정중심이죠? 그렇죠? 그럼 이쪽 90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로 들어가죠. 거의 중심이죠, 여기.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지기가 있느냐? 끝까지. 그럼 두 분 충분히, 두 분 계시거든요? 충분히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이쪽 이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기가 있는 거 좀 보겠습니다. 없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없죠? 그럼 절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하죠. 다시 한번. 예. 들어가죠? 예. 내 손목 안 꺾었죠? 예. 들어가면, 한번 올라와 보시죠. 뭐. 아이고, 또 미안해서. 인사하시고. 뭐, 일정했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여기로 들어왔죠? 그렇죠? 여기로 가죠? 예, 절각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명당이고, 한쪽은 절각이고,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 있죠, 그죠? 뭐고, 아들이 형제 우자입니까? 얘가 장남이거든요. 이 장남이 흥자 우자인데 31에 가셨어요. 저 부인은 39에 가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형제인데, 31, 25, 22, 이 맏며느리는 39 이래 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아들들은 생결 연대도 없어요. 예. 이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여 밑에 전부 다요. 전부 보면 생결 연대 없습니다. 생결 연대 없다고 하면 공공했다는 거죠. 일찍 적어가지고 자식들이 모르는 거라,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리 이 할머니가 두 분인데, 그러면 할머니한테 두 분이세요? 예, 두 분인데 저 밀양박 씨하고 그 두 분인데, 그러면 첫 부인이 일찍 별세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후부인하고. 그래 첫 부인이 그러면 남편보다 먼저 별세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길과 흉이 공존하는 데예요. 그러나 우리 형계풍수는 똑같죠.
그렇죠. 형기풍수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기풍수는 이면은요, 경주시 이회 의장을 지내신 분의 부모입니다. 아버지 모친인데요. 여기는 절각에 걸리고 여기는 부비입니다. 앞에 그 영의정 김육 선생의 할아버지며 김비 선생의 묘와 같지요. 이렇게 한쪽은 흉지고 한쪽에는 명당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의 동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도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경주시의원 3선을 하고 시의장도 하고 옛날 불국사의 사진사도 했고 뭐 그런 분인데 상당히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 어른의 이제 부모묘에 왔거든요. 지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로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자 봅시다. 내가 요거를 삽목을 안 움직이고 요래 가있기네 또 뭐냐면 몸을 비쓴다 해요. 자장 눈가리 빠진 놈들이 많아가지고. 자 보세요. 중심이죠. 그렇죠. 맞죠, 중심. 중심이. 그러면 90도를 한번 봅시다. 여기죠. 여기 요 둘레석 요 이음새 있죠. 여기 요 부분은 그럼 어딥니까? 여기죠. 중심이 여기서 경계가 여기 되면, 자 내가 저기서 지기를 찾을 때는 이렇게 찾았잖아요. 이거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 요거 찾을 내가 경계를 찾잖아요. 경계를 찾을 때는 요거를 했더니 와 저거 할 때는 요거 하고 요거 할 때는 90도를 꺾이네. 이하고 또 달라드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 내가 눈가리로 욕을 하죠. 귀뒤 부비. 귀뒤 부비. 자, 그럼 옆에 묘 한번 봅시다. 자, 이건 그냥 통과하죠. 또 일로로 가죠.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기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통과잖아요. 통과 또 이어가죠. 그렇죠. 그럼 지기가 여기 있다네. 그러면 이면은 혹시 절각인가 한번 봅시다. 오! 들어가죠. 오. 여기로 들어가죠. 어서 꺾이죠. 자, 천사한테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쪽은 꺾인 데 없죠? 그렇죠? 예. 자, 여기 꺾이죠? 그렇죠? 저기로 가죠? 저기까지 걸려있잖아. 그러면 길은 길대로 흉은 흉대로 작용을 해요. 왜냐면 이게 좋고 나쁘다고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 이런 뭐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럼 맞죠? 그 다음에 이 집이 묘를 하고. 자, 이 묘는 여기 두 분이 계십니다. 묘지 뒤에서 본 겁니다. 여기는 남자분이 계시고
여기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원래 남자분만 계셨는데 나중에 할머니를 일러로 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장을 한 이묘가 절각에 걸려가지고 이 집에 아들 3명 죽고 손자 3명, 손자 4명, 외손 하나인가 그래 한 7명이가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한 봉분 안에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율곡 선생 조부모입니다. 여기 조부가 계시고 여기 조모가 계시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절각이 걸립니다. 한 봉분 안에서도 이렇습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 증조부모 묘도 저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절단났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각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 개의 묘를 한 곳에 모으게 되면 절각에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흉지란 이런 곳이다. 000 절각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공개를 합니다. 다만 상세한 주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화장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니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요. 신라암 공원묘원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묘도 절각, 이묘도 절각, 이묘도 절각입니다. 절각이 이렇게 퍼부어놨어요. 여기 가보면 상석에요. 그 뭡니까? 관리비 안에다가 그 납부 독촉 딱지가요. 더덕더덕 붙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함부로 진멸을 하면 안 되겠지요. 모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